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의 박원정입니다. 노숙자 강창호 씨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특종을 하며 방송 언론인으로 활약하던 그가 한인타운의 한 다리 밑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도움을 전한 따뜻한 손길이 있었지만 강 씨는 그 손을 잡지 못하고 떠돌던 거리에 나그네 삶을 이어가다 결국 한인타운의 한 다리 밑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늘진 곳의 우리 이웃의 고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뉴스 매거진은 지난해 말부터 노숙자에 대한 취재를 하며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래의 제작 계획에서 벗어나 3부작 기획 취재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고 강창호 씨의 죽음을 주목한 제1부, 링컨길을 떠도는 한인 여성 노숙자를 조명한 제2부, 그리고 노숙자의 사회적 이슈와 방안을 고찰하는 제3부의 3부작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 취재 247, 거리의 나그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고 강창호 씨의 삶과 죽음을 조명합니다.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은 제가 마지막 봤을 때 더 따뜻하게 하고 잡아줄 걸.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그리고 사체가 발견했다는 동시에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사실 이 양반이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생각이 퍼뜩 나면서 너무 길티한 거야 진짜. 내가 보기에 자기 꿈이 실현이 안 되니까 술로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동안 안 보길래 찾았더니 그렇게 사체를 발견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26일 신문의 일면 기사가 한인 사회를 놀라게 합니다. 노숙자 강창호 씨가 다리 밑에서 사체로 발견됐다는 내용. 취재 기자는 강 씨의 지인과 검시소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강 씨의 사망을 전했습니다. 사인은 만성 알코올 중독. 뉴스 매거진 제작진은 시카고 경찰을 통해 강 씨의 사망과 장소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강 씨는 포스터와 캣지 교차로에서 동쪽으로 200m 떨어진 곳의 다리 밑에서 지난 4월 1일 오후 1시경 행인의 신고로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We got it on the 1st of April, 1:58 p.m. An unidentified Asian male was discovered unresponsive under the bridge at that location, 3000 block of West Foster Avenue. And it's a death investigation by our department. 현장을 찾은 뉴스 매거진 제작진. 다리 옆 숲을 사이로 가파른 경사를 내려가니 시카고 강과 다리 사이에 공간이 나타납니다. 쾌쾌한 냄새가 진동하며 습기가 많은 곳. 다리 밑 우측에 김 씨가 누워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 보입니다. 빨간 이불과 돗자리. 강 씨의 지인이 준 것으로 알려진 물품. 따라서 이곳은 강 씨가 삶을 마쳤던 곳임이 틀림없습니다. 여기저기 널려있는 옷가지와 술병, 알코올 중독으로 알려진 강 씨의 흔적으로 보입니다. 강 씨가 누운 곳에서 보이는 시카고 강줄기와 조깅 코스, 며칠째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던 행인의 신고로 강 씨의 시신은 발견됐습니다. 강 씨는 이곳에서 미국인 여자친구와 노숙을 하며 아이를 낳았고 입양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강 씨의 흔적이 있는 또 하나의 장소가 발견됐습니다. 강 씨가 기거하던 다리에서 한 블록 거리, 그곳은 바로 한미TV 방송국 뒤에 자리한 빈 창고. 종이박스를 펴서 만든 누울 곳, 옷가지와 칫솔, 면도기, 신발과 영한사전, 강 씨의 흔적입니다. 강 씨의 지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강 씨는 이곳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수북히 쌓여있는 술병들, 강 씨의 사인은 알코올 중독, 일교차가 큰 날씨에 저체온증 또한 사인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 씨를 알던 사람들은 그가 좋은 사람이었다고 회고하면서 또 그의 알코올 중독을 안타까워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 당시에는 노숙자인 줄도 몰랐어요.
대낮에 이렇게 술 냄새가 나고 그래서 아우 술 냄새가 나는데 집에 가 쉬세요 그랬더니 저는 갈 데도 없고 집도 없고 직장도 잘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어디서 자요 그랬더니 다리 밑에 가서 자요 그러더라고. 이혼 후 미국에 건너와 불법 체류자가 됐던 강 씨. 현재 자녀들은 미국 엘라베마주에 있지만 강 씨와 연락은 끊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 언론의 보도로 전해진 강 씨의 사망 소식. 한인 사회에서 6천여 달러의 온정이 모이면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5월 2일 윌링에 자리한 그레이스 교회. 조문객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장례 예배를 집례한 원종훈 목사는 인생을 나그네 길에 비유하며 강 씨의 장례를 참 미안한 장례식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먼저 성경은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말하면 떠돌아다닌 횟수,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태어나서 살면 살아갈수록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쯤 되면 인생이 나그네라는 말을 실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좀 미안한 장례식이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형제에게 잘못한 일은 없는데 왠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인 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미안한 장례식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강 씨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이날 장례식에서 낭독된 편지를 통해 강 씨의 살아온 날들이 밝혀집니다. 저는 강창호입니다. 생년월일은 1956년 1월 8일 서울 출생입니다. 부모님은 이북에서 태어나 농사를 짓다가 한국 전쟁이 끝나고 서울에 왔습니다. 피난 오자 강씨 불악촌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화계에 발 디뎌 놓게 되었습니다. 영화 촬영부 5작품을 촬영부 조수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 CBS 뉴스의 서울지국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군사정권이기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KCIA, 치안본부, 경찰서 형사들이 항상 뒷조사를 하곤 했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그만두고 영국 비즈 뉴스 컴퍼니를 취직하게 카비넷맨으로 취직을 하였습니다. 한국의 광주 사태, 서울 광주 지역을 다니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많은 고생이 많았죠. 86년 아시안게임, 88 올림픽게임, 덕종도 많이 하고 기획물도 많이 촬영하여 해외 방송국에 보내고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35살에 결혼하여 아들, 딸을 두고 행복한 날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1997년 한국의 IMF를 맡아 저희 회사는 문을 닫았고 통폐합되는 바람에 저는 결국 해고당하고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직장은 다녀볼까 하고 회사마다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나이가 많다 하더군요. 그러다 1, 2년을 놀았는데 집사람이 이혼하자고 해서 저는 좋다고 하고 합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아들은 7살, 딸은 5살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혼의 쇼크로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매일 술과 여자와 같이 살다시피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미국을 가자고 하기에 무턱대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보니 동화책에 나오는 그림 같더군요. 저는 술을 먹기 때문에 술집을 다니면서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어느 겨우날 전기일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어깨가 부러졌습니다. 치료를 해주고 약간의 돈을 주더군요. 집세가 밀려서 교회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교회에서 집세를 주더군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담배를 피우는 포스터 다리 밑에서
브렌다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술, 담배를 좋아하고 저를 좋아하고 같이 1, 2년을 같이 지내다 보니 정도 들고 아기도 생기고 힘들지만 다리 밑에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배단위 교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등등 조금씩 도와주셔서 근근히 생활을 하였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을 주는 교회 목사님께서 오로라 있는 웨스트사이드 크로스 미니스트리에 소개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들을 후회하지도 않고 앞으로만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3번 정도, 4번, 서너 번 정도의 강도를 만나 돈도 뺏기고 지갑, 아이디, 면허증 전부 잊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그린카드가 없어서 직장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홈레스가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지만 객지에서의 어려움 가운데 세상을 떠난 강 씨의 죽음에 조의를 표합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노숙자에 대한 인식을 다시 갖게 됐다며 안타까움을 이야기합니다. 길에 이렇게 계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했는데 이분 좀 개인에 대한 삶을 이렇게 조금 알고 나니까 조금 남다른 마음이 있고요. 좀 애착심도 생기게 되고 참 어려우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러네요. 예. 차를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은 가끔 길에서 이렇게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는 사람은 아무 컴플레인 안 하고 줘요. 근데 안 주는 사람은 꼭 이야기해. 저게 멀쩡해서 왜 저런지. 뭐 영어도 나보다 잘하면서. 근데 그 사람이 라이프를 갖다 컨트롤을 왜 잘하냐 잘못하냐를 우리는 할 거 없이 작은 거라도 도와주는 거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얻기 위해서 온다. 강창호 씨가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뭐 이제 그렇듯이 항상 그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있곤 했는데 항상 보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뭘 이렇게 구하는 사람처럼 눈빛이 난 지금도 사실 그 사람 눈빛이 안 잊혀져요. 그렇게 애처로운 그 눈빛이 있어. 이 정말 배고픈 사람이 음식 구하는 그 식으로 그랬는데 뭐 다 그렇겠지만 어떻게 도와줘요. 도와주는 게 뭐 한계가 있지. 그런데 한 번은 아파트 값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하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도와줍시다. 그래서 대신에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한 번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 한 번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오면은 이 패티캐시를 좀 이렇게 나한테 항상 좀 받길 원했었어요. 근데 이게 많은 돈이 아니야. 뭐 장로님 5불 있으세요? 뭐 10불만 제가 좀 꼭 필요한데요. 맨 처음에 사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이제 뭐 한 네다섯 번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했는데 자꾸 그러니까 물론 필요한 걸 알았죠. 그게 뭐 많은 그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지갑을 평소에 주머니에 안 넣고 다녀요. 차에다 놔두고 다니는데 교회 들어갈 때 되면 이제 차에서 정말 5불이건 10불이건 뭐 10불 이상을 한 번에 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데 주면 정말 농담하면서 그래서 10불, 20불은 없어요. 10불은 내가 준다. 이러면서 내가 줬는데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장로님 돈 주면 저 사람 술 사 먹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요. 술 먹어도 좋아. 이건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엊그저께 사실 이 양반이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생각이 퍼뜩 나면서 너무 길티한 거야 진짜. 그러고 사실 저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어. 저 정도까지인 줄은. 뭐 사람이 지나고 나면 다 후회만 남는다고. 진작 알았으면 정말 조금이라도 좀 더 잘해줬을 걸. 근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는 그렇게 애절한 눈빛.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 갈구하는 그 눈빛. 그것만 남는 것 같아요.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다음 날 묘지에서 열린 하관 예배. 예배를 집례한 오영택 목사는 교회를 찾은 강 씨의 재화를 도왔지만 적응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6개월 넘어 저희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면서 또 함께 지냈던 날들 중에 제게 있는 고인에 대한 기억도 늘 거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랍으로 함께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매인 삶이 쉽지 않다고 그래서 쉘터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더러는 요양원에 들어가기도 했고, 그리고 오로라에 있는 재활 능력을 키워주는 기관에서도 본인이 잠시 머물기 위해서 가 있게 되었던 때도 생각이 납니다. 하루 와가지고 누님 돗자리 있으면 하나만 달래요. 그래서 나 집에 있다. 돗자리하고 내가 이불 하나를 줬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발견하셨나 보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지낼 일이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 전에 자기 옛날에 뭐 다리 밑에서 잤다 해서 나는 그냥 웃음으로 넘겨버렸죠. 난 농담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또 다리 밑에 잔다 소리 듣고 그러면 우리 가게에서 자라. 사람들은 술, 알코올 저기가 있다. 근데 저는 술을 먹든 안 먹든 간에 잠자리를 뒤에 와서 가게에서 자라는 소리는 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일하시는 잘 아는 언니도 들었고요. 그래가지고 그 언니도 같이 잡았거든요. 여기 가서 자라고. 그랬더니 뿌리치고 가면서 직장 구했다고. 그래서 나는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근데 2주간은 소식이 없다가 나중에 이런 소식을 들으니 너무 허무하네요. 좀 안 됐어요. 불쌍하고 착한데. 짧은 시간 고 강창호 씨와 인연을 가졌던 사람들. 그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더 잘해주지 못한 후회를 가지고 장미꽃을 던집니다. 시카고시와 일리노이 대학 공동 조사 자료에 따르면 시카고 지역의 홈리스는 약 6,240명. 이 가운데 800여 명이 실제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그 800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제 문제, 범죄 경력, 가정 파탄, 정신장애 등 각각 파란만장한 삶의 사연과 고통의 멍에를 짊어지고 사회의 음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때 소위 잘 나가던 언론인이었던 강 씨. 실직과 이혼 후 그의 삶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고 내리막길에서 멈추지 못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나그네 길 객지의 다리 밑에서 결국 차갑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나그네 길에 자리한 시카고 강을 바라보던 그의 두 눈에는 무엇이 스쳤을까요?